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경기가 만약에 나빠지면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린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반갑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진짜 멈출 줄을 모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정부는 계속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가지고 막 규제책을 내놓고 나름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에 쌀을 퍼주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집값을 올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그게 맞는 건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값을 올리라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이제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저의 솔직한 생각은 뭐 이번 정부가 뭐 바보도 아니고 일부러 집값을 올리려고 하진 않겠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건데, 자, 그럼 오늘은 정부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부의 방향은 사실 너무 간단해요. 집값을 낮추려면은 아예 사람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관심도를 떨어뜨리려면은 이 집이란 거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봤자 다 세금으로 나간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강남 재건축 하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게 가격이 오르면은 주변의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이 재건축의 메리트를 떨어뜨려야 돼. 사람들이 더 이상 재건축은 투자용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하도록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정책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너가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이다. 그리고 이 1,000원이 넘어가는 나머지만큼은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재건축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봤자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재건축 투자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자,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없습니다. 재건축을 시행을 하려면은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되고, 이 조합들이 뭐 허가 받고 뭐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조합장을 뽑아가지고. 근데 애초에 이 조합 설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만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왜 이 음마아파트가 이 조합원 설립하지 않았냐? 아무래도 추진위원회보다는 조합원들이 이 재건축을 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조합원을 설립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장을 뽑아야 돼요. 조합장을 뽑게 되고 이 임원들을 뽑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뭐 식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월급 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건축이 안 돼. 그러면은 계속 돈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합을 설립 안 한 건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위 양도 금지. 그러니까 조합원이란 지위 자체를 누군가한테 주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음마아파트 조합원이다. 근데 나 지금 요걸 갑자기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살라고 문의가 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주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주고. 근데 중요한 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 그랬죠.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소유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이 아니고, 이 조합원은 나한테서 이 권리를 산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산 사람은 그냥 집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아무도 이 집을 살라고 하지 않겠죠. 사봤자 뭐 조합원 지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메리트를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진단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하려면은 이 집이 정말로 위험한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딱 보기에도 집은 겁나게 새 집인데 이 집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건 사회적으로 손해인 거죠. 이 안전진단 자체를 굉장히 강화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야, 이거 너 쓸만해. 예전 같았으면은 야, 이 정도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했던 거를 조금 더 빡세게 체크를 해가지고,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요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물을 다시 새로 지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나온 비용을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새롭게 뽑힌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요건 이제 시장에 따라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조합원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지역이 너무 좋다, 그래서 얼마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막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돈을 안 내고 이 사람들이 돈을 내겠죠. 그렇게 서로 시장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반인들, 조합원이랑 상관없는 일반인들,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돈을 조금
내고선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 비용은 어떡하냐? 이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무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속 금융 비용은 늘어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를 아예 메리트가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게 지금 현재 방향이에요.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가격이 쫙 올라갔죠. 그랬다가 정부가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관심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빠르게 하강을 했어요. 더 이상 요거는 뭐 투자로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쫙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든지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경기가 만약에 나빠지면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린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증성, 즉 땅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좋은 땅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죠. 자, 요거를 조금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경기가 힘들어지면은 가장 손쉽게 요거를 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많이 후줄근해졌죠. 제가 영상을 편집하던 도중에 그 부분이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대신 찍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좀 휴가여가지고 옷을 편하게 입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이렇게 되네요. 뭐 아무튼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쓰려면은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은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버느냐?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기업들이 제공을 못하니까. 자, 그럼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씁니다. 근데 세금을 내려면은 누군가 벌어가지고 내야겠죠. 아니면 써가지고 내거나. 근데 이 벌고 쓰는 사람 자체가 없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죠. 국채를. 그런데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국채를 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정부가 기업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경기를 살리는 데는 민간 자본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자본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은행 빚을 나한테 10억까지 해준다. 그러면 저의 자산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출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게 뭐냐? 바로 부동산이죠. 박근혜 정부 때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빚내가지고 집 사라고 막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건데, 즉 현금이 풀린 건데, 현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내수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구실이 좋은 거는 인프라 투자. 결국엔 이것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 자본을 만들어내거나,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기에 가장 손쉬운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제가 정말 짤막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건데, 뭐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가 계속 나쁜데 부동산을 계속 침체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 외국인들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나마 서울의 집값이 요 정도인 거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은 이제 요걸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죠. 북한하고 계속 대치가 돼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우리는 전쟁국이었고 휴전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위험한 걸 못 느껴요. 뭐 북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하고 위험할 때마다 그런 거를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서울 이남권 같은 경우에는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뉴스가 전부이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잘 지켜줄 것 같고 전쟁은 안 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죠. 가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나라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고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둘이 직접 맞다이를 뜨는 것보다도 우리나라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게 훨씬 더 명분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6.25 전쟁 마냥 우리나라 국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외국인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서울 쪽에 이 외화가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인데, 이게 조금만 안정적이다, 북한이 완전히 폭망하고 뭐 북한이 만약에 중국한테 먹힌다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휴전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경제 성장률도 좋고, 뭐 요즘엔 아니지만 사람들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고,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뭐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좋다고 하죠. 자,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살고 뭐 52시간법도 있고, 요즘에는 워낙에 워라밸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적은데, 어쨌든 야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일상이었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동북아의 패권을 갖기 위해서 일본에 투자를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원체 많이 나다 보니까 약간 이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에 투자를 하자니 여기는 공산주의죠. 딱 우리나라가 제격입니다. 물론 요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제가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외국인들이 외국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매력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자,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참 중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다가 이제 제주도는 중국 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값이 올라갔죠. 실제로 이렇게 외국 자본이 풀리게 되면은 이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이 풀리면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는 순간 외화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 GDP는 12위인데 서울의 집값은 20위권 안에도 들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남이 비싸다 얘기를 하더라도 20위권 안에도 못 듭니다. 자, 1위부터 20위가 어느 도시인지 궁금하시면은 여기를 누르시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GDP하고 이 집값하고 꼭 비례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연관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됐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중성 말씀드렸죠. 땅이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자, 지금 외국 부자들이 굳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좋은 땅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집값이 1순위인 그런 곳인데 죄다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고. 근데 이 모로코 같은 곳이 이 지구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로코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 만약에 땅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모로코를 어딘가에 또 만들고 또 어딘가에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모로코에 대한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를 텐데 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증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테라포밍을 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성에 계속 가려고 하죠. 이 화성을 지구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 다른 행성을 지구랑 똑같이 만드는 걸 이 테라포밍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야 돼요. 그 화성에 대한 수요는 늘고 상대적으로 지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고 아무리 방향 자체를 더 이상 강남 재건축은 투자로서 재미가 없는 거 라고 선포를 하면서 계속 하더라도 강남만한 땅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존버할 거예요. 기다린다는 뜻이죠.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강남 재건축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강남 집값은 또 오르겠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선한 의도는 너무 좋은데 이 의도 자체가 너무 순수하다. 마치 초등학생한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전쟁을 안 하면 되고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 없애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논리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집값이 오를 때 오르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라가지고 별로 반발심이 없도록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